안녕하세요. 부동산 톡톡 리치만 천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모르고 있다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국민청원 올라왔던 내용 중에 80대 노부부의 세금 충격이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80대 노부부는 서대문구 변두리에 50년 넘게 살던 조그마한 집을 팔게 됐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축구했던 집을 팔게 되어서 좋았지만 날벼락 같은 세금으로 노부부를 도와달라는 절절한 내용이었어요. 집을 팔고 나니 양도세가 1억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50년 전에 산 집이니 지금과는 시세 차익이 크겠지요. 이유는 노부부가 월세 30만 원을 받기 위해 몇 년 전에 4천만 원을 주고 월계동에 사놓은 6평짜리 오피스텔 때문에 이주택자가 되어서 중과세가 적용된 것입니다. 차라리 이분들이 양도세를 피하려면 오피스텔을 먼저 팔았어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을 잘 모르니 이런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집을 파는 노부부는 마지막 여생을 손주들 옆에 살고 싶어서 경기도에 방 한 칸짜리 13평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노부부는 집이 팔린 후 전세를 구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모두 꺼려했다고 해요. 고독사가 우려된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가요? 문제는 노부부는 1억 5천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를 내지 못해서 13평짜리 아파트가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팔아도 4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오피스텔이 있다는 이유로 1억 5천만 원의 양도세를 어찌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세상 물정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웃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가 꼭 집을 팔 때는 반드시 싼 것부터 파셔야 합니다. 노부부의 사연은 참으로 안타깝지만요. 나라 정책이 사정이 있다고 봐주진 않지 않습니까? 저 노부부도 5천도 안 되는 오피스텔 때문에 오피스텔을 3배가 넘는 금액의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10평도 안 되는 공시가 7,4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이 이렇게 가혹한 징벌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닌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최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었고 등록하라고 권유했던 건데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겁니다. 앞으로는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스텔 원룸에 대한 임대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끝난 후 양도할 때는 원래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 주는데요. 이때 매각 시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매각 시한을 임대사업자 만료일로부터 6개월로 줄인다는 겁니다. 임대 끝나면 6개월 안에 팔라는 건데 그게 쉽게 팔리나요? 이런데도 오피스텔 인기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좀 더 유의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시장으로 돈들이 몰려가다 보니 경쟁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나도 뛰어들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차후 부과될 세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실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은 오피스텔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임대용으로 각광받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이 입주가 되어 실사용 용도에 따라 오피스텔의 세법상 주택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분양받은 상태에서 주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실사용이 되면서 세입자도 들여야 할 때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하고들 있지만 편법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따라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되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그동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더라도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땐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지난 7.10 대책으로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서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A씨의 실제 사례입니다. 애물단지 오피스텔 한 채로 인해서 작년보다 종부세가 1,066만 원이나 더 나온 것입니다. A씨는 분양 당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난 2014년 은퇴 후 노후 대비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사연인데요. 지난해까지는 단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합산 배제를 받았으나 지난해 정부로부터 임대 등록을 강제 말소당하면서 조정지역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가 급증했습니다. 오피스텔 시세는 여전히 분양가 수준인데요.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죠. A씨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판다면 어떨까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하고 살던 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세 중과를 맞습니다. A씨는 반드시 팔더라도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사람들은 단순하게 월세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매입할 때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세금과 팔 때 내는 세금까지 고려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 임대료 받는 것만 생각하고 덤비면 그 오피스텔은 정말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